안녕하세요. 과학, 음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있는 조헌국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기획 의도나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아무래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학과 재즈를 주제로 해서 두 개가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크와 콘서트를 결합한 형태로 기획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히 이 18세기부터 있었던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 과학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사회에 했는데요. 그 변화가 사실은 음악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것이 재즈의 탄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특별히 또 재즈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특징들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과학으로 음악을 해석해보고 음악으로 과학을 해석해보는 이런 콘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공연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시고 총괄하신 또 진영환 음악연구소 대표이자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신 진영환 베이시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공연을 기획과 총괄을 함께해 주신 조헌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제가 뵙기에는 여기 오늘 오신 청중께서 아무래도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에 좀 더 익숙하거나 아니면 원래 재즈를 좋아해서 음악에 좀 익숙하거나 이제 저는 사실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 재즈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재즈가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저희가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재즈는 자유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갈망했던 흑인들이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거기 때문에 자유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사실 이 재즈라는 장르 자체는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사람들마다 따질 때 조금 다른 결론이 나긴 합니다만 대략 많은 사람들은 뉴올리언즈를 선택을 하거든요. 미국의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는 게 아무래도 재즈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영국 말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18세기에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드디어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참 저 나라는 운이 좋은 게 그 옆에 있는 땅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네, 돈을 주고 팔았던 얘기죠. 누군가가 강대국들 스페인이나 멕시코 이런 데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땅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온 저 이민자들 외에도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옵니다. 땅은 넓어지고 또 그 안에 많은 자원들이 있고 심지어 18세기, 19세기 가면 골드러시까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국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 활동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저 미시시피 강, 그 하류에 있거든요. 뉴올리언즈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상륙, 중부, 아주 맨 북부 지역까지 연결하는 증기선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거기에 산업혁명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실은 흑인은 원래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먼저 왔었거든요. 사탕수수를 사실은 재배하기 위해서 먼저 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목화 재배를 위해서 또 끌려오게 됩니다. 물론 저 중에 일부들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아주 소수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거기다가 골드러시까지 합쳐지면서 자유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자유의 또 다른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랬던 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글자를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리듬 그리고 오늘 연주하셨던 이 라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났던 어떤 체험들 거기에 또 원래 있던 클래식의 화성들이 합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혹시 아시나요? 톰 소의 모험이라든지 그게 다 사실은 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미국의 산업 발전하고도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미국의 역사를 좀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유럽은 어떤 식의 음악들을 네, 아무래도 18세기, 19세기는 여전히 클래식이 강세였고 그 중에서도 낭만파 뮤지션들이 활동이 되게 많았습니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라는 분들이 다 낭만파 뮤지션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음악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조명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로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기왕이면 네, 이걸 예로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저 재즈가 주제니까 우리가 원래 조금 더 익숙한 낭만주의 클래식 음악하고 그것을 재즈로 변주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혹시 네, 조금 전에 그 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음악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제가 중점으로 뒀고, 그다음에 19세기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그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쓴 왈츠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왈츠곡이 더 블루 다누베라는 곡인데 그 곡을 앞에는 클래식으로 들려드리고 이어서 재즈 스타일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듣기에 클래식은 왠지 정장을 입고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후반부 연주한 것은 마치 카페 테라스 야외에 가서 막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아마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막 나오는 음악에 몸도 흔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클래식은 굉장히 정제돼 있고 이 뭔가 절제돼 있는 그리고 되게 질서정연한 음악이라면 재즈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맞을까요? 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클래식의 특징은 이 작곡가와 악보를 준수해야 되며 반면 재즈의 특징은 즉흥적인 연주 그리고 개인적인 표현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이렇게 집중 있게 재즈로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나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즈도 이 자신만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안에서 저희 이 리듬적인 것과 또 화성적인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일어나서 또한 연주자들만의 또한 대화로 시작되는 게 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과학적 관점에서 약간 풀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현대과학의 대표 주자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사실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을까 했을 때 내가 봤을 땐 내가 맞고 네가 봤을 땐 네가 맞다. 근데 이 관점이 사실 19세기까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은 하나고 그것은 어디에든 통용된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 넘어가면서 바뀝니다.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클래식 음악에서 재즈로 전환된 그 시기가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바로 그 무렵에 사실 시작이 되거든요.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불협화음이라든지 이 뭔가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재즈에서는 통용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재즈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가요 속에도 재즈가 숨어 있고, 심지어 배경음악,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혹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 속에서 사실은 이 재즈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프란츠 슈베르트의 송호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저희 아까 블루 다누베처럼 앞에 저희가 클래식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또 아까 비교해서 차이가 났었잖아요. 또 다른 비교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흑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 흥들, 거기에 라틴 리듬, 또 흑인들이 사실은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가스펠이잖아요. 또 교회 음악, 또 거기에 또 원래 클래식 악기를 가지고 또 연주를 했으니까 사실 유럽도 거기에 보태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낭만주의 얘기를 하셨지만 혹시 그림 기억하세요? 고흐 같은 그림들. 이제 그런 약간 기존과 다른 해석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상주의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확한 악보대로 연주하고 해석하는 음악에서 벗어나서 어떤 작가의 느낌들을 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클래식의 약간 그 이단아 같은 존재가 아마 드뷔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기존의 화성을 깨트리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상대성이 등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이 양자역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과학과 음악이 굉장히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뭔가 상대주의로 좀 더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요즘에는 그 재즈가 원래 악보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악보를 다 쓰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과학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보도 없이 그다음에 글도 못 읽고 악보도 볼 수도 없는 흑인들이 노래로만 만들어졌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악보에 없는 것들은 뮤지션들이 듣고 그걸 체보를 하죠. 악보를. 이런 과정에서 앨범들을 발매를 하게 돼요. 근데 앨범이라는 자체가 과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877년 에디슨의 축음기 시작으로 녹음 기술이 발달됐거든요. 그 레코딩하는 그 기능 하나를 발견한 이후부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라디오 방송국도 하나의 연결이 돼 있는 구심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저희 그 음악 발매가 어떻게 보면 많이 앞당겨진 거죠. 원래 더 늦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컸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어디서든 음악을 손쉽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스트리밍으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음악과 과학이 이렇게 연결성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류가 전기를 쓸 수 있으면서 나타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야간에 밤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전기가 공급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축음기라고 하는 거, 음악이라고 하는 걸 기록할 수 있는 장치도 사실은 전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무선 통신 기술이 생겨나면서 뭐 대륙 간에 뭐 모스 보호라든지 이런 통신을 하는 데 쓰였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상업화에 쓰인 게 라디오 스테이션이었고요. 그리고 라디오 스테이션을 통해서 처음 방송으로 송출됐던 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특히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음악도 같이 시장도 커지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저희가 이곳은 굉장히 작은 홀이지만 뭐 아마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가수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블랙핑크라든지 뭐 수만 명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네,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구조물들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특별히 1920년대, 30년대 굉장히 이 높은 빌딩들,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라인들이 이제 도시에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시어스 타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욕에 생겨나죠. 20세기 넘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발명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혹시 들으시면서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어쿠스틱 악기고 또 다른 하나는 전자악기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전자악기가 탄생하는 데는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네, 전자악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기타, 전자 베이스, 그 소위 말하는 팬더 같은 유명한 회사들의 초기 버전들이 다 1940에서 50년대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이전에 진공관 같은 악기들도 쓰긴 했었는데, 특정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를 이용해서 극대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여러 장르가 합쳐져서 재즈가 만들어졌고, 또 사실은 오늘날의 정말 첨단 과학 기술을 이끄는 대표자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 인간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또 인간의 뇌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생명과학,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여러 가지들이 융합되어 있거든요. 사실 재즈가 융합인 것처럼 과학 자체도 융합이고, 이제는 서로 다른 학문들끼리도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곳에 연주자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공부하는 분들도, 혹은 뭐 일반적인 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영역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곡 설명해 주시고 네.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그 베니스 튠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이 이제 융합 관련돼서 또 오늘 재즈 역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흑인 연주자분을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민 생활을 꽤 많이 했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분 곡을 선택을 하고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